안녕하세요. 강창래 한숟갈 무바 라디오입니다. 네, 평소처럼 한 스푼 크게 라디오가 아니라 한숟갈 무바 라디오인 이유는 오늘은 제가 리뷰 컨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걸 보고 나니까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게 완결되자마자 한 번 더 봤거든요. 뭐냐면 요즘 릴스나 쇼츠에서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이거를 여러분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한 한숟갈 무바 라디오입니다. 한숟갈 무바 이렇게 트라이 권유하는 거예요. 새로운 코너인 만큼 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영화나 소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걸 좋아해서 친구들이 막 리뷰 컨텐츠를 해봐라 이랬는데 그 리뷰라는 게 전문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막 지식들이 틀리면은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웠는데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그냥 전문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 마치 평소에 라디오처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예능을 가지고 여러분과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너명 고민을 해보다가 한 스푼 크게 라디오에서 착안을 해서 한 숟갈 무바 라디오로 정해봤는데 아직 이 코너에 대한 리듬감이 안 살아서 계속 어색하게 한 숟갈 무바 라디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사실 처음에는 아예 관심이 안 갔어요. 넷플릭스에서 되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뭔가 억지스럽고 좀 인위적인 느낌이 강할 것 같아서 왜 요즘은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멋지고 예쁘고 잘난 모습들이 나오니까 결국 이거 끝나고 인스타 셀럽이 되려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방송을 나오고 싶어하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것도 비슷하게 그런 맥락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제 라디오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K-팝 데몬 헌터스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주변에 막 추라이 하고 있었는데 이 추라이 당한 친구 중 한 명이 꼭 봐라고 마치 이거는 너는 나와의 이 응당해야 할 약속이 있다. 너가 추천한 걸 봤으니 너도 내가 추천한 걸 봐라 해서 한 편은 보기로 해서 미루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1편을 봤어요. 근데 보면서 진짜 꾹꾹 참으면서 봤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쯤에는 한 거의 마지막 회차 나오기 전이라서 엄청 쇼츠나 릴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뜨문뜨문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뭐 재밌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재밌어 보이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출연한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안 보고 있다가 1화를 보는데 1화는 다른 의미로 와 2화 못 보겠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1화를 보는데 왜 인터넷이나 사람들끼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가 나타났다고. 진짜 이 흔히들 모태솔로에 있어서 외모적인 걸 떠나서 외모가 멀쩡한데 왜 모태솔로지 하면 이런 사회성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이성을 대하는 낯섦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분들 다 외형적으로 너무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이 많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성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어색함이 보였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까 연애 프로그램 특유의 말랑말랑한 맛이 안 나서 1화까지만 보고 말아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중간중간 보는데 제가 친구들한테도 많이 칭얼거렸어요. 아니, 왜 이렇게 대화가 뜨냐? 마가 뜬다고 하죠. 공백이 왜 이렇게 많냐?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어색함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 있다가 뭐 볼 게 없어서 2화를 다시 보고 3화를 보다 보니까 그 출연하신 분들의 이입이 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됐고 완주를 할 때 마지막 회차에서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가 열심히 올리고 있는 이 유튜브의 리뷰 콘텐츠 첫 번째 리뷰 콘텐츠가 된 것 같아요. 우선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모태솔로 분들을 진정성 있게 뽑은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그분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기존의 프로그램들도 준비 기간이 있었겠지만 좀 더 1대1로 코칭을 해준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널들이 직접 나서서 연애 코치도 해주고 패널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했던 게 카더가든 씨, 이은지 씨, 강한나 씨, 서인국 씨 각각의 매력들과 진짜 감초 같은 역할로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이거를 재밌게 해줬어요. 이은지 씨와 카더가든 씨는 되게 중간중간에 시청자의 감정에 이입해서 좀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하는데
강한나 씨는 새삼 따뜻하게 봐주고 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서인국 씨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이 되게 출연을 하면은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출연을 하고 나서 후폭풍이 되게 큰데 그 후폭풍을 되게 좀 잘 보듬을 수 있게끔 되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설령 서인국 씨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않더라도 최대한 이 방송이 나가고 나고 이걸 볼 시청자들에 있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주는, 실제로 야구를 봐도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해설의 말 한마디에 있어서 그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르게 와닿거든요. 물론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보거나 여러 명이서 같이 볼 때는 친구들끼리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혼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같이 이 상황을 보는 연예인 패널들의 말에 좀 좌지우지 돼요, 의견들이. 뭐 그분들이 와 저거는 로맨틱하자면은 로맨틱한가 보다, 반대로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실수지 하면 실수인가 보다 하면서 같이 의견 동조가 좀 더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서인국 씨가 되게 따뜻하게 일반인 분들에 대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혹은 나쁘게 보일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모태솔로라는 그 본인이 살아온 환경에 있어서 좀 뚝딱거린다, 어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은지 씨와 카더가든 씨의 중간중간에 멘트를 치는 게 너무 웃기고 재밌어. 특히 카더가든 씨는 정말 친한 형이랑 술 마시면서 보는 느낌이 날 정도로 너무 재밌었는데, 그럼에도 그 네 분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서인국 씨였어요. 진짜 너무 따뜻하게 일반인 출연자분들을 배려하면서 행동을 해석하는 게 보여가지고, 실제로 모태솔로 분들이 막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처음이니까 실수를 하는 부분도 많이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냅다 그냥 저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사회적인 실수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 같이 바라보는 저희도 막 몰아세울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가지고 같이 서인국 씨의 그런 해석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함과 동시에 반대로 서인국 씨의 말과 똑같이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저거를 짚어줘야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욕을 덜 먹지,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앞에 패널들도 너무 좋아서 패널 설명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이제 극으로 돌아가면은 처음부터 보면서 노재훈 씨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초반부의 이야기는 노재훈 씨와 강지수 씨의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노재훈 씨는 흔히 말하는 어떻게 저 얼굴로 모태솔로지 싶을 정도로 되게 잘생겼고 옷 입는 스타일도 멀끔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딱 보고 출연하시고 보자마자 저래서 저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게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막 친밀하거나 이렇게 활발한 성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이 프로그램에 적합하게 되게 잘생겼는데 말을 잘 못하고 사회적인 눈치가 조금 떨어져서 모태솔로인 분과, 반대로 강지수 씨는 그냥 예쁘시고 사회적 눈치도 좋으시고 대화도 잘 들어주시고 그 프로그램 내내 대화도 잘 이끌어 나가주시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소릴까 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발적 못소리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이게 연애를 안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첫 연애에 대한 이상이 자꾸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 사람에 대한 그 내가 빠져듦의 애정을 떠나서 뭔가 보면은 그 이 사람과 내가 잘 맞나? 스스로 자꾸 시험을 보는, 네. 그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강지수 씨 본인에게도 내가 이 사람과 어울렸을 때 내가 잘 융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서 딱 자발적 모쏠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뚝딱이 그런 이제 잘생겼는데 조금 겉은 멀쩡하나 이제 그런 사회적 눈치가 모자라신 그 두 분이 처음에 나오는데, 실제로 두 분 다 첫인상 투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말했던 것처럼 강지수 씨는 그런 배려와 그런 사회적 눈치가 되게 좋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남성 출연자분들의 인기를 얻었지만, 이제 노재훈 씨는 바로 하루가 지난 노재훈 씨 역시 첫인상 투표를 되게 몰표를 받았지만, 그 제가 보기 되게 어려워했던 그 남녀 출연자 모두가 모여서 대화를 할 때 다 티가 났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 그렇게 적극적인 구애를 받지 못하는 캐릭터였는데요. 네, 그래서 보다 보면은 이제 중간쯤부터 그런 사회적 눈치가 좋은 정목님이 되게 많은 여성분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그 여성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여성분들이 바라던 모습을 해주니까, 다들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다 보니까 그런 낯선 친절에 좀 더 호감이 더 잘 붙는다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분들이 말이 세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하신 여자분들이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은 되게 좀 쉽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 서울 분들의 나긋나긋한 말투를 처음 겪다 보니까 면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마디에 그냥 이 새끼 나 좋아하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유명한 이제
개그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느끼기도 하죠. 대학교 술자리 갔는데 이제 옆자리 남자 서울 남자애가 너 이름이 뭐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물어. 이 새끼 나 좋아하네 하다가 술잔에 막 술을 쏟거나 아니면 좀 피곤해하면 너 졸려? 너 술 많이 마셔서 괜찮아? 이렇게 하는 순간 아 이 새끼 나 언제부터 좋아했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정목 씨의 그런 사회적 배려를 막 해주다 보니까 이제 못쏠 분들께서는 그런 친절함 혹은 이성적 플러팅에 약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더 동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분들만큼이나 연애가 늦어서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나도 저랬던 부분이 있고 저랬기에 조금 못소리였나? 이런 생각도 하고 반대로 그런 게 안 나와서 좋았어요. 나는 솔로 모태솔로 특집에서는 제가 막 연애를 하기 전 혹은 연애를 할 때 혹은 짝사랑할 때 많이 실수했던 모습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아 하면서 싫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는 그 첫사랑 혹은 짝사랑을 할 때 느꼈던 몽글몽글한 감정을 다시 추억되는 것 같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솔로 못쏠 특집에서도 흑역사 같지만 그런 게 재미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술자리 할 때 서로 흑역사 얘기하지 그런 알콩달콩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솔로에서 모태 솔로 특집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번 모태 솔로지만 연애하고 싶어도 재밌게 봤는데 서로 보는 재미가 좀 달랐다. 예. 근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막 캡사이신 같은 도파민보다는 몽글몽글한 도파민이 좀 더 좋더라고요. 올 초에 진짜 재밌게 봤던 폭삭 소가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극으로 돌아오면 계속 이야기가 멀리 갔다 돌아 멀리 갔다 돌아오고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재윤 씨가 아까 말했듯이 첫인상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맞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뭔가 어드밴티지나 혹은 호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막 이런저런 데이트를 하면서 보는 뚝딱거린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게 이 이성에 대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이제 같이 합동 데이트로 롤러장 데이트를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분이 한 말을 되뇌이면서 그 여자분과 교감한다기보다는 그 여자분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영차 롤러를 타는 모습이 한 가지에 꽂히면 이게 주변이 안 보이는 좀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안타까우면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 친구가 저한테도 했던 조언인데 연애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물론 외모도 중요하고 성격도 중요한데 여유가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의 말을 빌리면 나에게 호감이 없는 여자가 호감이 있는 거는 나를 좋아해 주되 여유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지 여유가 없이 막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줄게 하는 남자는 여자 입장에서는 좀 무섭고 겁이 난대요. 물론 그런 무대포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바라보면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난 너를 좋아하지만 나의 일도 하면서 마치 너가 전부가 아니니까 너도 여유가 있으면 나와 같이 좋은 관계를 이루지 않을래? 이런 모습을 더 여자분들이 바란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실제로 보인 것 같아요. 재훈 씨는 롤러장에서 여유가 없이 롤러를 잘 타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 보여야지 했을 뿐이니까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그냥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쟤 뭐야 뭐 연애 프로그램까지 나와서 롤러 타러 온 거야? 이런 거죠 이제. 같은 행동에 대한 의도한 바와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랐던 거죠. 예, 그 와중에 이제 말했던 정목 씨가 되게 사회적 눈치나 배려를 통해서 많은 이성분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었는데 정목 씨가 여성분들과 데이트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보인 게 그런 여유로운 모습 같았어요. 물론 이제 정목 씨가 좋아하시는 이성분이 있었으니까 그 이성분 외에는 좀 마음을 닫고 있어가지고 대화를 되게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유를 좀 더 보인 것 같고 그런 여유에 이제 여성 출연자분들은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재윤 씨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볼 땐 진짜 잘생겼거든요. 그렇게 잘생긴 재윤 씨가 말을 좀 어색해하고 막 좀 좋아하는 걸 표현하는데 서툴고 급발진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특히 중간 부분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자기 때문에 뭔가 방해를 받는 느낌이 나서 그 좋아하는 여성분에게 사실 나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그 남자분한테 더 올인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오지랖이죠. 여성분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게 미안해가지고 아 맞다 내가 오지랖을 부렸구나 하면서 또 자책을 하는 모습도 되게 안타까웠고 그러다가 되게 인터넷에서 많이 듣고 있는 여러분도 보셨을 듯 그 장면이 나와요. 하이드원 부시
여성분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황당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친구를 불러서 나와서 공개된 장소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둘이 그냥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윤 씨 입장에서는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아까 고백을 했던 그 장소에 그냥 좀 생각에 잠겨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마주칠 뻔했어요. 그 마주칠 뻔하니까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하면 여명 씨가 어색해할 것 같으니까 싫고 그렇다고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자니 여명 씨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풀숲으로 숨어버리는데 그 모습이 인터넷에서 볼 때는 그냥 왜 저럴까 싶었는데 그게 흐름을 다 보고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좀 재훈 씨를 많이 더 응원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다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재훈 씨는 그 여명 씨의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을 하고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지 이 연애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 녹음을 하기 전에 마침 제작진 분들이 공동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와서 읽다 보니까 재윤 씨는 현재 연애 중이라고 하던데 정말 응원하고 축하드리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응원하고 축하드린다고 달라질 건 없지만요. 네.